사실 올해 지연된 물량들은 내년에 붙는다라고 보셔도 좀 이제 여기서 내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분양성 그래서 갑자기 막 사이다 마신 것 같아.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지금 바야흐로 선거철이라고 할까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빵 터지시죠? 아니. 지금 선거 관련해서 양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은 거의 다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2022년은 부동산 관련한 그런 건설주들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마냥 언론 기사에 휩쓸려 다니기보다는 실제 건설사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화투자증권의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건설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딥다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송유리입니다. 네, 첫 번째 인트로가 약간 부담이 되셨죠? 네, 좀 민감한 문제다 네. 보니 예.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설사들 실적을 다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금 시즌이 3분기 실적이 다 끝났을 시즌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송유림 애널리스트 나왔을 때 건설 산업에 대해서 해외하고 국내 쪽 나눠가지고 또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해외, 국내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형 건설사들 3분기 실적이 지난 이제 10월 말로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종합을 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실적이 좋은 업체들도 있었고 저희 이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실적이 약간 좀 안 좋았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조금 원가들이 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사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계약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이제 좀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비용으로 먼저 좀 반영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의 이제 영향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이제 원가를 좀 선반영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의 네.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주가랑 좀 연동을 해서 보면 이제 사실 이제 큰 원가 반영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더 이제 이상 해외 손실이나 이런 거는 주가의 키팩터가 아니게 되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반응인가요? 이제 네. 그 이제 해외 손실이라는 부분을 좀 이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이제 이 엄청난 그 이제 원가 반영의 시작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반영이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반영된 것들 이제 특히 그 공사가 다 끝난 이제 현장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반영됐던 금액들은 금액이 좀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회성이다 이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 저희 향후 추정치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이었던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실제 주가도 별로 타격이 없었어요. 그럼 네. 실적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그리고 해외 쪽에서 예상보다 좀 컸던 그런 일회성 손실 숫자가 나왔는데 주가는 좀 네. 괜찮았던 걸 보면은 네. 그런 해외 쪽에 대한 손실이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시장이 좀 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단순히 꼭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어떤 실적 부분에서 뜯어봤는데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좀 견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좋은 맞습니다. 포인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매출단에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가 이제 국내, 해외로 나눠 보면은 이제 국내의 주택 매출이 지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분양 증가를 좀 일으켜 놓은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었어요. 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생각보다 매출이 좀 더디게 올라온다 네. 이제라는 그런 실적이었고 이제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 그래서 약간 뭐 인허가 지연도 좀 있었다. 약간 네네. 착공 지연도 있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날씨 얘기도 있었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체로는 저희가 분기 실적을 보면 2분기보단 3분기가 대체로 매출이 좀 꺼져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저희가 네, 계절성이 있잖아요. 장마 그래서 시즌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4분기가 매출이 가장 좋고 뭐 네. 2분기, 3분기, 1분기 순으로 이제 매출이 조금 다운이 되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체로 2분기보다는 매출이 적어야 하는 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출이 성장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원래 건설사 매출이 2Q, 4Q 튀고 1Q, 3Q 안정적이어서 네. 계절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계절성이 있는데도 3Q가 2Q보다 더 튀었다. 네, 그쵸. 그거는 3Q에 상당한 매출 성장이 나온 건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주택 매출의 성장의 기조에 들어섰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네네. 이렇게 쫙 올라올 때는 QOQ로 올라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성을 무시할 만큼 성장이 강하게 지금 들어서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4분기 주택 매출은 3분기보다 더 잘 나오겠죠. 계절성이 더해지다 보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주택 매출이라는 거는 분양을 해놓으면 향후 2.5년에 걸쳐서 매출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4분기만 좋을 거냐가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좋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 게 일단 좋았고 두 번째는 일부 작년에 이제 그 해외 수주를 잘 해놓은 업체들이 좀 여럿 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수주 추진해서 결과물을 얻어낸 이제 업체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 그 신규 현장들이 매출화가 되면서 사실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가율의 어떤 정상화 같은 것들도 네. 저희가 같이 이제 엮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3분기에 확인된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도 사실 2분기 대비 3분기가 조금은 슬로우한 편인데 특히 이제 해외 주로 이제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QOQ로도 많게는 거의 50% 이상 가까이 매출이 성장할 정도로 그럼 이제 신규 현장에서 이제 매출이 본격화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감지할 수 있었던.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공사는 보통 뭐 짧으면 3년부터 길면 네. 5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작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좀 지금 해외하고 국내가 있는데 또 건설사가 해외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회사가 있고 국내는 대부분의 메이저 건설사가 전부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해외 쪽은 지금 수주가 좀 슬로우하잖아요. 수주가 좀 슬로우한 편이고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유가가 좀 나오거나 하면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다고 하셨는데 3Q 실적에서도 해외에서도 그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런 국내 쪽에 포커싱을 했던 건지 어떤 건지 어쨌든 견조했던 걸 보면은 시장의 관심이 국내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국내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까 그러면은 매출은 늘어났다고 하니까 매출이 이제 성장세인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트렌드로 몇 년째 좋아지려면은 분양이 또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원래 분양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랑 또 내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지.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작년에 분양을 한 차례 증가를 시키긴 했는데 올해도 기대감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업체들이 발표한 그런 올해 공급 계획도 네.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향후 한 2, 3년간 이제 주택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장밋빛을 그릴 만한 이제 근거가 이제 거기에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업체들이 연초에 얘기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제 공급한 그 목표 달성률을 네. 따지고 보면은 한 50%대에 대부분 머물러요. 그러면 지금 거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절반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좀 그죠. 미스하는 거네. 지금 그죠. 미달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러냐? 네. 이제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분양 지연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사실 연초에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대부분의 현장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이미 그거는 저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선 이미 내가 지을 걸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각 현장들의 어떤
분양이 이때쯤 되겠다라는 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제 연초에 많았던 그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어쨌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지금 많은 그러니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분양된 게 5천 세대도 안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분양이 적어서 이게 다 분양가 관련한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적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건설사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좀 있잖아요. 건설사가 사업의 주체라고들 많이 오해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오해인데 맞아요. 사업의 주체는 네. 조합이고 건설사는 그냥 조합의 오더를 받아서 맞아요. 정비 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행 단체인데 네. 건설사가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건설사를 사업 주체로 많이들 오해하셔가지고 건설사가 분양 시점을 뒤로 미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네. 조합에서 그런 사업 분양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조합이 아직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민간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서울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형사들은 주로 정비 사업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좀 채워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좀 덜하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갑자기 막 사이다 마신 것 같은. 네. 근데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이게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네. 이제 마치 이제 건설사들이 본인의 유리하게 공급을 이렇게 좀 늦추는 것 마냥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 근데 그런 오해를 거의 10년간 받았어요. 계속 건설사가 그죠, 그죠. 사업 주체냐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진짜 이렇게 구별해서 좀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 성과가 이제 음. 워낙 이래서 진짜 재건축 재개발 지원이 이렇게 많은 건가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 데이터 네. 부동산 114 이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분양은 사실 가장 큰 시장이 서울인데 네. 그 서울의 분양이 지금 현재 기준까지는 3,200세대 분양에 3,200 불과했어요. 세대요? 근데 이게 네. 연간으로 2000년 이후로 보면 네. 진짜 적으면 뭐 2만 세대 조금 언더, 많으면 4만 세대 이상 이제 분양이 되던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3,200세대밖에 아니라 총 3개 단지에 불과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진짜 이제 조합원들이 뭔가 이제 분양을 지금 당장 할 만한 유인이 많이 떨어졌거나 혹은 미루고자 하는 유인이 좀 생겼을 그런 환경이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대형 건설사 분양이 이렇게 좀 슬로우한 영향을 저희가 그 전국 데이터를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지금 저도 그 부동산 1사 통계를 봤을 때 거의 2015년 후부터는 계속 4만 세대 쭉 나왔었거든요. 네. 거의. 근데 지금 4천 세대도 안 된다는 거는 서울 분양이 10분의 1로 감소를 했고, 뭐 둔촌주공 같은 그런 만세대급 그런 빅 사이트들도 있지만 다른 사이트들도 사실상 다 멈췄다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되고, 네. 그게 그저께 정도 기사를 보시면은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심사 기준을 지자체가 좀 자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도록 공정성 있게 좀 바꾸겠다고 공표는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도입이 되고 나면은 조합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할 때 종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갖고 있는 그 일종의 상대 비교법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종전에 분양한 게 요 네, 가격이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에 무관하게 너는 이 가격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좀 말도 안 되는 분양가를 산정받은 조합들이 있었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택지비라든가 건축비 가산비를 제대로 적용받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을 지금 아마 많은 조합들이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입이 되면서 내년에 좀 올해 밀렸던 분양들이 내년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그래서 네.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들한테 연초에는 괜찮은 공급 목표를 갖고 있는 그런 괜찮은 한 해였을 수가 있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대형 정비사들은 대형 정비사업지 분양을 못했고, 그래서 그럼 뭘로 지금 버티고 있고, 내년에 그러면 건설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나요? 네, 내년 맞아요. 시장에 그래서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제 분양이 약간 슬로우했다. 네. 그 말인즉슨 이게 지금 좀 지연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어디 가냐?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내년으로 지연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물량은 또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특히 지금 이제 분양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들 대부분이 이주 철거가 완료된 현장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심지어 둔촌주공은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이미 이제
공사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고 건설사 있잖아요. 입장에서는 이미 매출이 네. 지금 작년 말부터 이미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현장들 내년에 이게 분양을 안 하면 뭐 까딱하면 준공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은 이제 더 이상 미룰 그게 룸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 올해 지연된 물량들은 내년에 붙는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눌린 만큼 내년에 늘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올해 분양 다 망했냐?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분양도 슬로우했지만 실제 수주도 지금 같이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대로 작년에 수주 증가를 이끌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신규 주택 부분입니다. 그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 도급 물량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민간 도급은 이제 민간 시행사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고요. 건설사는 또 오더를 받아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분양까지 이제 레깅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몇 개월이더라고요. 네, 수주 받고 공사까지. 그쵸. 거의 인허가까지 다 이제 절차를 다 밟아놓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네네. 시공사 입장에서는 수주 받고 분양하기까지 레깅이 한 길어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다 같이 밀렸다 치는데 네. 이제 여기서 내가 민간 도급 수주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분양 성과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걸 특히 잘했던 회사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현대건설이 하는데, 근데 저도 느끼는데 현대건설에도 제 지인들이 있는데 이런 민간 도급 수주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급이 조금 밀린 거를 이쪽으로 많이 메이크업을 하고, 그럼 내년은 또 정비 사업도 많고 네, 약간 이런 맞아요. 그림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물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이제 현대건설 이제 별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이 연결로 들어오지만 그걸 제외하고 별도로 보면은 올해 연초에 3.2만 세대를 분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마도 저희가 다 이제 현장을 발라보진 않았지만 도시정비 비중이 많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새롭게 수주받은, 그래서 올해 중순이나 하반기에 분양 일정이 잡힌 물량들이 만 네. 세대가 넘었어요. 네, 네. 네, 그럼 적어도 만 세대가 밀려도 또 새로운 만 세대가 채워졌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제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지금 분양 성과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답이 나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건설사 약간 순환의 해였네요. 순환의 네. 해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특히 실적은 어쨌든 작년 수주로부터 나오는 거고, 올해 수주와 분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했던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심지어 해외도 일회성이지만 좀 좋지 못했고, 그렇지만 주가가 좀 견뎠던 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미 주가 레벨이 어느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내년으로 그 눈을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내년은 올해 분양 밀렸던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분양 기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많이 펜딩 물량이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도 그런 빈틈을 메이크업을 잘 했던 게 또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현건은 해외 쪽에 대해서도 큰 어떤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국내 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현대건설의 입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 사실이죠, 2010년대에. 그래서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되게 이상하게 유리님이 오시면은 성유림 애널리스트 오시면은 제가 말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경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섹터가 좀 예민한 섹터기도 하잖아요. 네. 또 주택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 주체와 정책기관의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회사들인데, 다만 분양을 통해서 전면에 나서다 보니까 마치 맞아요. 그런 네. 어떤 세력의 코어인 것처럼 네, 오해를 취급받는 받기도 경우가 하죠. 많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건설사 다니는 직원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처럼 다 어떤 회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년은 확실히 올해보다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채로 저희가 2022년을 한번 열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리를 하시면서 너무 예민할까봐 좀 조심조심 얘기하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네. 연관 전망 하시면서 좀 뭐라 그럴까 더 또렷한 그런 목소리를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고생해주신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이셨고요.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2022년 연간 전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